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다음 주 한국 투자자들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미국은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 경우 헝다그룹의 파산 여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두 소식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비트코인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오늘 영상은 주식 투자자와 코인 투자자 분들 모두 끝까지 시청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발표될 소식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상승 추세 잘 유지해주고 있고 아직까지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홀딩 포지션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기적 관점으로 4시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승 후 조정을 받으며 가격이 하락하다가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재상승으로 이어지는 불플래그 패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5만 달러 혹은 5만 1000달러 부근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10만 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그동안 높은 적중률을 보여준 플랜B의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을 보시게 되면 올해 8월 비트코인 가격이 47,000달러보다 높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도 정확히 예측했고, 이번 9월달도 43,000달러까지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맞추게 되면서 나머지 10월, 11월, 12월 예측 가격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10월의 경우 63,000달러 위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11월은 98,000달러, 12월은 135,000달러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표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100% 장담할 순 없겠지만 그동안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의 예측 말고도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최근 거래소로 유입되는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이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떨어졌을 당시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했고, 심지어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대로 반등해주는 이런 구간에서도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보단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집한 걸로 봤을 때 고래 투자자들은 지금 가격대가 아직 고점에 있다고 판단하기보단 매집하기 좋은 저렴한 가격대에 있다는 투자 심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옵션 거래 투자자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9월 24일 비트코인 가격이 64,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만큼 지금 상승에 대한 의견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긍정적일 때 실제로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그만큼 많은 매수 물량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큰 변수만 없을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이 예측한 대로 10월 6만 달러 그리고 연말 10만 달러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은 기술적 관점으로 보나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로 봤을 때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들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경우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계시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불러올 소식은 테이퍼링이 아닌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여부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테이퍼링 관련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테이퍼링 이슈로 인한 가격 하락은 이미 선반영되었고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준에서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기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놀랄만한 소식도 아니고 오히려 올해 11월이나 12월에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할 경우 악재 소멸로 인한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13년대를 보시게 되면 2013년 6월에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후 시장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막상 12월 18일에 테이퍼링 시행 여부가 결정되자 오히려 나스닥은 반등해 주었고 S&P 500 지수도 테이퍼링 결정 직후 바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약 2주간 단기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해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의 흐름대로 봤을 때 테이퍼링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테이퍼링 소재로 인한 단기 조정은 저점 매수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뜻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높아질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은 단기적으로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뿐 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금융시장에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위기가 한국 증시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최대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헝다그룹은 9월 23일과 29일에 채권이자 만기가 예정되어 있고 헝다그룹의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봤을 때 회사 내 보유 현금이 거의 바닥이었다는 점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만기 채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에선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만약 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될 경우 헝다 관련 부동산 개발 업체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전기차를 한 대도 출시하지 못한 헝다 자동차도 파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건설 회사와 중소형 은행의 연쇄 파산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헝다그룹의 파산은 중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중국의 경제 위기는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테이퍼링보단 이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월가의 의견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도 예정되어 있고 가을엔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파산하게 놔두면서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중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판단될 경우 단기 금리인 15금리가 크게 상승했겠지만 지금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 시장은 헝다그룹의 파산을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국 정부에서 헝다그룹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파산하게 놔둘 경우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미국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엔 FOMC 회의도 중요하지만 헝다그룹 관련 소식에 좀 더 집중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시라도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충격을 주겠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비트코인은 경제 위기에 빛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은 헝다그룹 파산 시 단기 조정 이후 해지 수단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상승 랠리로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릴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펜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